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과반 270명을 넘는 302명의 선거인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을 확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 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의 미국 자회사 두산그리드텍이 비나에너지와 계약을 맺고 호주 퀸즐랜드주 최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으로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ESS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에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전년 수준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확대로 현금성 자산과 차입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격상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이제 2.5단계는 좀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보고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동력이 좀 떨어져서 소수 집단 그리고 개인 간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었죠.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보다도 봉쇄 조치에 대해서 더욱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희망과 기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 그리고 그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FOMC의 통화정책회의죠. 여기서 또 경기 부양책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은 그동안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고 또 개인과 기업에게도 부담률을 좀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08년에도 금융위기 때 연준의 대책들이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2008년의 사례를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FOMC, 미국 시장 아니면 세계 시장을 크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니면 중앙은행인데 드디어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FOMC 미팅이 내일 모레 있는데, 지금까지 국고채를 한 800억 달러를 사고 한 달마다, 그리고 한 400억 정도 담보증권을 사서 지금 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2008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 2008년에 이런 머니 프린팅, 그러니까 QE1 뭐 할 때, 그때 맨 처음에 QE를 했죠. 그때는 금리가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4.2%였어요. 근데 지금은 국고채 수익률이 딱 1% 밑에 있거든요. 그때 4.2%였을 때 채권을 사들일 때는 효과가 엄청 좋았죠. 그러면 4.2%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나? 한 2.1%까지 내려갔어요. 그 first QE1 효과가, 돈 프린팅가 맨 처음 할 때 2008년도.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되게 지금 다르고 금리가 엄청 차이가 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지금
Fed의 밸런스시죠. Fed 밸런스시 그때는 2008년도, 2009년도에서 한 $2 trillion 까지 있었어요. $2 trillion 한 2,000조 달러. 근데 지금은 2020년에 한 8개월 안에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그 밸런스시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3,500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7,000.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9일 날 나왔는데 7,200조 달러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지금 금리도 낮은데 더 프린팅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게 지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전에는 시장에 풀린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책이 좀 효과가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7,200조 달러라는 큰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으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약간 의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연준은 양적 완화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을 명시는 하지는 않았고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죠. 긴축 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긴급하게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신흥국에는 조금 증시 하락이나 여러 가지 타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2021년대 그 파이 차트 내가 세 번째 차트 그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되게 인정받는 경제 분석가들이 서베이를 했는데 2021년까지 무슨 계속 그 채권 퍼체싱을 할 건지, 근데 아니면 그냥 변함이 있을 건지. 근데 49%가 무슨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뭐 19%는 뭐 더 살 거다, 32%는 좀 덜 살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지금 백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다 경제도 이제 좀 잘 되고, 그러면 또 이 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이걸 계속 냅두면 인플레이션도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대충 이렇게 wait and see approach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가 이 백신도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보고 FOMC가 react 할 거다. 근데 지금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2021년 마지막까지는 별다른 체인지가 없을 거다. 계속 이 수준으로 갈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체인지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이 지금 경제 분석가들이 이렇게 말해도 만약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고 아니면 디플레이션 오면 그러면 진짜 그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억지로라도 금리를 올릴 거니까 그거는 대충 이따가 뭐 봐야 되지만 이렇게 이 7,200조 달러 밸런스를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아무도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도 모르지만 근데 지금 대부분은 이 wait and see approach가 되게 지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팅에도 별다름 없이 빅 체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조금 관망하는 모습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전 연준 의장이죠.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제닛 옐런 그리고 제롬 파월 이 합산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요. 이 연준의 정책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바이든 정부는 좀 더 친해질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똑같은 블룸버그 서베이로 경제 분석가들 진로 인정받는 분석가들이 설계했는데 70% 더 친해질 거래요. 그래서 페드랑 중앙은행이랑 바이든이랑 더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계속 제롬 파워가 한 policy를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 policy가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그러죠. 요새는 현대 통화이론. 현대 통화이론 뭐냐? 계속 돈을 프린트해서 우리는 쓰고 우리는 절대로 부도가 안 날 거다. 왜냐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쓰게 하면 부도가 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넷 옐런이 옛날에 중앙은행 체어였는데 이제는 재무장관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이 지금 제롬 파워가 지금 현재 중앙은행 한 폴리시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래서 계속 머니 프린팅, QE 뭐 4, 5, 6까지 가도 이게 끝에서는 이게 돈이 이렇게 풀어졌는데 뭐 달러는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만 터졌다면 인플레이션 한번 터지면 진짜 지속적으로 터지거든요. 그러면 페드는 아무 이렇게 돈 프린팅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야 돼요.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에 특별히 증권시장에 큰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그것도 염려할 부분입니다. 2021년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낮은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시장에는요,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종근당 바이오, 삼성제약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현재 LG 디스플레이 6.25% 상승한 1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내년 실적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한때 18,000원도 넘으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ED TV, LCD TV의 견조한 수요와 노트북 수요 증가 전망, 스마트폰용 OLED 판매량 성장 등을 바탕으로 한 평가라고 합니다. 한 증권가에선 2021년 LG 디스플레이 매출액을 26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을 1조 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9.4% 성장과 흑자 전환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현재 7.77% 상승한 1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11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입니다. 어제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러시아와 멕시코, 세네갈에 이어 호주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호주 식약처로부터 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에 나파벨탄이 참여하는 내용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은 겁니다. 이에 종근당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코로나19 환자 약 2,44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합니다. 종근당은 글로벌 임상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는 내년 1월 조건부 허가에 대한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상승하는 종근당 바이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현재 6.55% 상승한 5,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제약은 백신을 담아서 공급하는 의약용 유리병과 주사기 등을 공급한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접종 그리고 유통 등과 관련된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은 기존 주력 상품으로 우황청심원, 가스명수, 구론산, 판토웨이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다른 게 네. 아니고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네.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뭐 봉쇄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여러분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 증시 힘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경신도 장중에 이뤘습니다만, 네, 이렇게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빠집니다. 뉴욕 시황은
뭐 지금 수정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백신 기대감도 있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살아는 있지만 워낙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너무나 좀 긴박하고 절박하다 할까요? 뭐 봉쇄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다우지수 일간 차트 먼저 한번 띄워 보시면은 여전히 뭐 수평선으로 끊어놓은 즉 팬데믹 직전의 레벨 거기 좀 와가지고 더 뻗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상향으로 선이 두 개 있죠. 빨간색 점선 하나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 저항 구간을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개발 소식에 이렇게 올라섰으나 그 이후 뭐 좀 최고치를 조금씩 경신을 했습니다만 힘이 빠지는 양상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우상향 점선 자체는 조금 잘못하면 물고 내려올 가능성이 보이고 이제 우상향으로 꺼져 있는 최종 저점끼리 연결한 저선까지의 조정 뭐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 선도 깨진다면은 이제 시장은 힘들어지는 구간이죠. 다음 조금 다우지수 일간 차트를 조금 확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일목균형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화이자 백신 나왔던 11월 9일 이후에 이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의 패턴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약간 쐐기형이죠. 뭐 교과서에서는 다이애고널 웨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락 쐐기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저럴 때는 이제 시장 에너지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런 가운데에 보시다시피 10월 30일 날 그때 저점 26,143포인트 대비 어제 장중에 찍었던 고점 33,325포인트는 무려 4,182포인트로 16%입니다. 뭐 한 달 남짓 만에 저만큼 왔다. 급하게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월트 디즈니가 이제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최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헐헐 날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13% 넘게 혼자 갭업을 하면서 저렇게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어제는 또 저렇게 짱대 양봉 가운데 또 제법 큰 음봉의 몸통을 가지면서 또 저 또한 월트 디즈니도 조금은 이렇게 고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백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월트 디즈니가 지금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 레벨 물론 이거는 그동안 풀린 돈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차트에 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기사 11월 27일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직원 32,000명을 해고한다. 뭐 이런 소리 4,000명 애초 계획보다도 4,000명 더 늘려서 이런 판국에 그 다음 차트 월트 디즈니 주가 월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뭐 테슬라도 부럽지 않고 아마존도 부럽지 않은 이 언택트주도 아니고요. 빅테크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뉴욕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여 년 만에 첫 연간 적자. 연간 28억 달러가 넘는 적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나스닥도 한번 보시다면은 나스닥 일간 차트에서 화이자 백신 나왔던 11월 9일 이후 모더나 백신이 또 나왔던 다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만 2주 동안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잘 못 갔던 것. 이 얘기는 나스닥 지수의 견인을 해왔던 빅테크나 언택트, 빵 뭐 이런 것들이 백신 개발 소식이 반갑지 않았던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뉴욕 증시 S&P 500 빅스를 갖다가 일간 차트와 월간 차트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다시피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먼슬리 즉 월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이번 팬데믹은 변동성 지수의 상승 폭이나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거의 2008년 금융위기급에 해당했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이후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고 하락 안정세를 찾으면서 지수는 겁나게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20 아래로 안정권으로는 접어들지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 증시 조금 고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약간 이제 주가가 떨어질 증시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FOMC 회의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대치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뭐 부양책 지금은 말이 많죠. 우선은 참 이 시장의 묘한 그 어떤 흐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시 한번 좀 시간이 됐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12월 10일 날 발표됐었죠. 자, 뭐냐 하면은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의 예상은 한 72만 5천 명 정도 아닐까? 새로 나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그런데 85만 3천 명이나 나왔다는 얘기죠. 예상보다 좀 많죠. 아래쪽에 그래프도 물론 뭐 3월, 4월 팬데믹 이전에는 그 예전에 그렇게 몇십만 단위를 가지고 막 다투었던 이 지표가 모든 게 점으로 처리될 만큼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엄청난 어떤 환경의 변화를 몰고는 왔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23만 건 증가했다 하는 차원에서 고용시장이 지금 또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택 대피령까지 재도입하는, 뭐 인구도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 보니까 저기서 식당 실내 식사도 중단시키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뉴욕 시장도 곧 이런 조치를 내릴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장이 올랐습니다. 그날. 왜? 그러니 경기 부양책 합의해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슬라이드가 조금 이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한번 저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ABC 뉴스에서 뭐 특정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좀 뺀질뺀질한 저 양반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입니다. 민주당이죠. 뭔 얘기인가 하면은 PPP, 뭐 과거에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구매력 평가설, 퍼처싱 파워 패리티가 아니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저 PPP는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 해서 중소기업, 소자영업자들, 당신들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자르지 마세요. 이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 나갈게요. 이걸로 임금 지급하는 데만 쓰인다면은 제가 디테일한 그 조건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 중에 전액 다 상환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의 돈일 겁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면서 스테이 앳 홈 오더, 즉 집 밖에 나다니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주지사로서의 권한하에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은 지금 뭐냐 하면 PPP로 한 300만 달러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뭐 와이너리, 그러니까 무슨 뭐 조그마한 과수원 하면서 포도 재배해서 와인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들에서 잔잔한 회사들 한 8개 정도의 이 뉴섬 지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위에 칸 보시다시피 직원 수 14명인데 무려 91만 8천 달러를 갖다가 PPP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뭐 132명 있는 회사가 68만 불밖에 못 받았는데 저 회사는 뭐 도대체 연봉이 얼마짜리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대단한 재테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 2, 3만 불, 3, 4만 불이 지금 아쉬운 중소기업가들, 자영업자들 PPP 신청하면은 6개월, 9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돈 받는데. 그런데 지금 저 양반은 저러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뭐 경기 부양책이네, 무슨 뭐 의회에서 정해주세요. 그러면 돈은 우리가 찍어드릴게요. 다 좋은 와중에, 이 정신없는 와중에 또 저렇게 모럴 해저드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9,080억 달러를 갖다 하도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많으니까 쪼개가지고 그중에 뭐 7천 몇백억 달러만이라도
7천억 달러 남짓 되는 그거라도 먼저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아마 워싱턴에는 다들 지금 정신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주류 언론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다 바이든의 승리, 벌써 승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한번 치르고 승리를 갖다가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조금 이제 아직까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까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또 정치적인 일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아마 부양책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나 시장은 뭐 나온다고 해서 더 달리기보다는 이미 그 정도의 기대감은 다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예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부양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고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테슬라 얘기 좀 해보면요. S&P 500 지수에 이제 곧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주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780달러부터 90달러까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를 두고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참 말씀드리기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종목이죠. 첫째, 너무나 뭐 이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각에 따라서 현 주가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780달러 전망하는 데가 지금 어디냐? 그 잘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러면 90달러, 이 레벨에서 지금 12개월 전망치가 90달러. 그건 또 더 잘난 JP 모간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 자 우선 뭐 테슬라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와중에 조금 확대한 부분 보시자면은 저렇게 밀리면 사겠다 하는 저런 어떤 그게 많죠. 또 S&P 500 편입되면은 아마 뭐 액티브 펀드들의 매니저들이야 이미 다 담았겠죠. 그런데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펀드나 어떤 뭐 연기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비율 조절을 하면서 담아야겠죠. 월가에서도 또 나오는 전망치는 뭐 한 300몇억 달러에서부터 1000억 달러 이르기까지 추가로 들어올 돈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게 사실이라면은 또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면은 저 정도 올라서는 양이 안 차겠죠. 뭐 그런 와중에 가고는 있습니다. 우선 뭐 일간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아래쪽 지표를 보시자면은 무거운 거는 이미 오래된 상황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테슬라는 이미 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2019년 4월 21일 날 해서 저렇게 CNN이 나와 있는 저 캡처된 화면은 벌써 1년도 더 된 1년 반 전의 얘기입니다만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화재난 사건. 그다음 또 하나의 사진은 지난주에 우리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서 있었던 테슬라 X 모델 1억이 넘는 그 고가차가 또 이렇게 약간 뭐 급발진 의혹 있는 가운데에 지하 주차장에서 저렇게 충돌 이후 화재 뭐 이런 얘기. 그 아래쪽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CEO로 있는 스페이스X 화성 가겠다고 지금 이제 우주선을 쏘아올리면서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상당히 그거 높이도 올라갔지만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했죠. 저 또한 일론 머스크나 뭐 업계 사람들은 지금은 실험 단계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단계니까 성공적이었다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완성의 단계까지는 많이 가겠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것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마라 하는 것이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조입니다. 반면에 테슬라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는 분들은 그거죠. 뭐 다 알겠는데 전기차 회사가 아니면 뭔데 하는 얘기고요.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테슬라의 전기차의 자율주행 뭐 등등 해서 막 싣고 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의 가치. 다른 전기차는 그럼 없냐 이거죠.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의 주간 차트는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어쨌거나 그때 주식 분할 5대1로 주식 분할하고 배터리 데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위클리로 보시면 확연하게 삼각형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번 11월
새벽부터 이어졌던 이번 랠리로 인해서 사실상 주가가 깔끔하게 지금 파동을 완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삼각형 패턴이 이른바 한눈에 보이는 저렇게 1파, 2파, 3파, 4파에서 4파 조정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마지막 상승 5파. 이 5파의 끝이 어디인지를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서 꺾이고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핫한 종목이죠. 뭐 엄청나게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나게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현재 레벨 봐서는 언제 들어갔어도 지금 이 테슬라 주가는 어쨌거나 큰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뭐 당장 털고 나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테슬라 주가의 변곡점이 언제가 올 것인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만 볼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들도 좀 점검을 해보니까 과연 이 끝이 어디일지 좀 의문점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민감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FOMC에서 또 추가적인 완화 기조 나오게 되면 주가도 추가적인 랠리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을 나타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우리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새벽이면은 뭐 FOMC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주 20일은 자기들이 뭐 주절주절 많이도 얘기했습니다. 뭐 PPP, 팬데믹, 뭐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 5천억 늘리고 뭐 기한도 9개월 연장. 그러다가 내년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LTRO 앞에다가 TLTRO 앞에다 또 P 붙인 PTLTRO 또 할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뭐 막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것이 22의 메시지였습니다. 뭐 비슷하게 연준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시장에 있는 와중에 그동안 연준이 쭉 주장해왔던 자기들의 스탠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했고 빨리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부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또 너희들 뭐 돈 있냐? 무슨 뭐 또 국채 발행해서 그 마련된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국채 발행하고 시중 돈 빨아들이면 그게 무슨 부양이냐? 그 돈 우리 찍어줄게.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고 지금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앞서 살펴봤던 다우에서의 어떤 힘 딸려 하는 모습이나 뭐 나스닥부터 치고 가기 어려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FOMC 22 믿고 여기서 계속 더 달리자라고 하는 데에 뭐 올인하는 것은 다소 위험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달러 약세에 대해서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낮은 환율 계속해서 유지될 것일까 궁금한데 지금 4거래 연속해서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달러 약세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뭐 올 한 해 주식을 쫓아오고 환율을 쫓아오고 함에 있어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고 이런 식의 어떤 시황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만 지나고 살펴보니까 뭐 제대로 이 시장을 쫓아온 사람들은 뭐 전망하는 쪽에서 제대로 없었다는 것에서 또 이렇게 묻어가면서 좀 그걸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장을 갖다가 증시에서의 이 랠리를 이끌어낸 뭐 국내 개인들 뭐 이런 것들이 놀랍긴 한데요. 지금 와가지고 200원 넘게 고점 대비 200원 넘게 빠지고 나서 1080원에 도달했을 무렵에 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니 갑자기 또 1,000원 간다, 1,000원도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일단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면은 한눈에 보이시죠? 1080원 이후에 지금 뭐 95원, 96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약세를 하기보다는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죠. 200원 빠진 환율입니다.
여기서 추가 200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200원 빠졌으면은 하다못해 한 30% 이상만 한 60원이라도 여기 반등을 갖다가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고요. 계속해서 내년에는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마지막 준비했던 슬라이드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은 금년의 마지막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지난 한 주 동안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날 보시면은 놀랍죠? 그 전날 대비 거의 막 1조 가까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난주 지금 이 상황을 막아내고 있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저렇게 2조 3천억 가까이 파는 외국인, 거기다가 2조 4천억 넘게 산 개인과 증권 선물 이쪽이면 이제 그거겠죠. 프랍 트레이딩 하는 그쪽에서 단기 상승 쪽으로 또 트레이딩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연초 이후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한 11시 반 정도까지의 상황입니다. 외국인 한 24조 가까이 팔았죠. 기관도 한 25조 넘게 팔았죠. 그걸 갖다가 개인 47조 가까운 순매수로 지금 이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계속 사도 고객 예탁금도 그렇게 줄지도 않아요. 계속 새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타 법인도 보니까 2조 넘게 샀네요. 지금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주식 투자로 이 와중에 상당한 재테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한 해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개인들 장마감쯤 가면은 한 1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고 뭐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지금은 불과 뭐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급락장에서 사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또 매수하면서 지수가 또 오르면은 또 이렇게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에 나서는 그런 탄력적인 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많이 개인들이 진짜 스마트해졌다. 이제 개미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는 걸 봐서는 조금 뭐랄까요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매수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 또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리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보여주셨던 수익률에 더해서 벽산이 지금도 왔다 갔다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오늘 상승률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된 종목은요. 방송 후에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입니다. 206.4%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국제약품부터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종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10% 넘는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부터 KC, 진원생명과학, 두 번의 써니전자 12% 이상 15%까지도 수익 내줍니다. S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이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도 기록을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IA와 우리기술투자 15%, 7% 각각 수익이 났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 영화금속 22.7%, 비덴트, MS오토텍 10%, 15%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네, 포트에 이제 5종목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IQ가 15.1%, KCTC 2.2% 수익 내고 포트 제외하고 나온 종목들도 있죠. 자, 현재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트 5개 종목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벽산입니다. 벽산이 지금 11.3% 수익률 내주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한노화성도 0.9%의 상승률, 나머지 종목들 AS 바들 정도의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벽산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야기 하나씩 들어보고 싶어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지금 뭐 벽산이 일단 시세에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 먼저 A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벽산이 갑작스럽게 좀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굉장히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빠지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홍정욱 관련주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벽산과 함께 다른 관련주들, 그러니까 홍정욱 관련주들인 KNN과 고려산업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전혀 지금 어떤 그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산이 지금 대선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뉴스가 현재 나온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연유로 오르게 됐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주가는 올라주니까요. 그리고 대선 테마라는 점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큰 손 분들이 버튼을 잘못 누르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요. 일단 뭐 시세는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올랐던 부분이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상승 트렌드 흐름은 잘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조정 조금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준 부분이 있고, 전고점 돌파해뒀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높였죠. 이렇게 추세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의 모습인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도시 형태의 캔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한 3거래일 수목금 뭐 이렇게 더 남았는데요. 오늘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큰 변동 없이 여기서 이제 단봉으로 한 2, 3일 정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주봉 종가를 좀 관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봉이 도지로 마감이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윗꼬리를 잡아먹는 그림으로 남은 한 3일 동안 올라간다고 해도 괜찮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선 테마라는 이 이슈, 이 부분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벽산을 상승 추세로 안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내일 뭐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이 작으신 분이나 오늘 매도를 하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또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선 테마죠. 이제 김부겸 관련주인 삼화알루미늄인데요. 삼화알루미늄 보신 것처럼 이제 상승 트렌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기간 조정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나와주고 있고 수렴 구간에서 이제 지금 60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을 한번 밟으러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주가 아래로 살짝 밀었다가 이 선을 밟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든지 그럴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면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166 역시 대선 주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내려올 때는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써니전자인데요.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죠. 지금 대선 테마 주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써니전자는 일단 이런 상승, 큰 그림에서 이제 상승 추세는 이탈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5일 이평선으로 해서 21선, 부근까지 이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 이틀 정도 지금 거래량 줄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4,000원대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요걸 뭐 이탈을 시키더라도 뭐 크게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240선 아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요거 밟고 요 부근에서부터 다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4,000원 이라는 가격 라인을 지지선으로 지지 가격대로 잡고 이중바닥을 만들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4,000원이라는 가격 지지선이 있다라는 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선을 이제 한 차례 깨준다 하면 또 토매가 나올 거고, 그때 그 물량을 받아가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써니전자는, 전에 AS 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신용 비율이 거의 코스피에서 지금 탑이에요. 그래서, 거의 11.9%로 지금 신용이 꽉 찬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내려오면 매수 기회입니다, 계속.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한 3일 전에 한번 터졌는데, 요 거래량 터진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 잡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8,000원인데, 그 가격대가, 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뭐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거래량 한 차례 더 줄여놨기 때문에 내일은 제 생각에 양봉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NEW입니다. 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NEW라고 저는 이제 부르고 있어서 지금 NEW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죠. 주봉인데 완전히 상장 이후에 최저점을 이번에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큰 그림에서의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나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조정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뭐 손절선 이탈하는 자리를 제가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이는 부분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탈 안 한다 하면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OTT 관련 시장 굉장히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쪽 섹터들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의 선방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A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에이스토리라고 킹덤을 제작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상장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역시나 OTT의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제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주가 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NEW 혹시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또 들어오는 부분도 함께해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포트에 편입된 NEW 이 종목부터 또 콘텐츠 제작 다른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알려주셨고 지금 11%의 수익 내고 있는 또 벽상까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노란 톡방 검색하시거나요.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십니다. 허반석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고민 해결 도와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